우리 6번 문제 이어가 볼까? 자, 6번 문제 봅시다. 밑면의 가로 길이가 8cm, 세로 길이가 12cm, 높이가 18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몇 개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상자를 쌓아가지고 커다란 상자를 만들 건가 봐요. 커다란 상자 모양을 만들 건가. 그런데 그 모양이 정육면체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모서리를, 길이가 똑같은 모서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배수 문제겠네요. 그쵸? 가로가 8cm씩, 8cm씩 늘어날 거고, 세로도 12, 12, 12 늘어날 거고, 높이도 18cm씩 한 층이 높아질 때마다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게 이제 와 닿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상자 모양을 얘를 연결해서 가로로도 놓고, 그치? 가로로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요. 이렇게 놓고, 또 어떻게 한대요? 세로로도 놓고, 그치?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러면 이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요. 또 놓고, 그 옆에도 놓고, 이렇게 계속, 가로로, 세로로, 그 다음에 몇 층인가도 쌓아갈 건가 봐요. 그쵸? 쌓아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쌓다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 정육면체 모양이 나타나겠구나, 에요. 그쵸? 네.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다 보면 정육면체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그쵸? 예. 이렇게 아래로도 쌓는다는 얘기예요. 아래로도 뭐 위로 쌓겠지만 선생님은 여기 좀 보기 좋게 그냥 아래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갈 걸 하는 거야. 어떤 건지 연상이 되죠? 네, 연상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정육면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쌓기나무 벽돌 쌓기 해본 적 있지요,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의 배수, 세로의 배수, 높이의 배수만큼의 모서리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걸 찾는 거지. 8의 배수, 10의 배수, 18의 배수, 공배수라는 거지. 공배수인데 가장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니까 최소 공배수겠네요. 4로 나눠볼까요? 4, 2, 8, 4, 3, 12. 어머나, 4 안 돼. 뭐야? 2로 해야겠어. 왜? 18이? 아, 왜 선생님이 이걸 해봤느냐면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8과 12에서 4로 했었어. 응, 4로 했었어. 여러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4로 했어. 그랬더니 18은 4의 배수가 아닌데요? 그래서 안 되지.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서 나눠야지. 그러니까 2로 나눠야지. 세 개를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먼저 찾아서 나눠야지. 2, 4, 8, 2, 6, 12, 2, 9, 18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세 수를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는 없는데요. 그럼 그때 가서 뭐 하자. 두 개만 나눠도 나눠지는 수, 뭐, 2, 2, 2는 4, 2, 3은 6, 9는 그대로 내리고, 3을 한 번 더, 그죠? 3으로 나눠지니까, 3과 9를, 3, 1은 3, 3, 3은 9,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8하고 12와 18, 세 수의 공통된 약수가 있다면 그걸로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두 수만 나누어지는 게 있다면 그런 약수도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네. 계산은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몽땅 곱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수가 나와요. 2가 몇 번 나왔나요? 2가 하나, 둘, 세 번 나왔고, 3이 두 번 나왔네요. 8, 9, 72, 72cm네. 맞지? 72cm. 가로, 세로.
높이가 72cm가 되면 뭐 한대?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쵸? 네. 72cm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B가 나왔어요. B가.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데 A, B의 B 따로 알려주고 B, C의 B 따로 알려줬어요. 따로따로 알려줬지만 다행인 건 뭐예요? 각각의 B에 B라고 하는 A, B, C에서 B가 들어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A, B, C 세 개가 나왔고 B를 봤더니 얘는 2대 3이고요. A랑 B가 2대 3이야. 그런 관계야. B 대 C는 5대 2인 관계래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세 개의 수량이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 관계는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예요. 그쵸? 그러면 세 개를 똑같이 봐야 돼. 기준이 되는 B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치? 그런데 B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맞춰줄 생각이야. 맞춰줄 생각. 그치? 어떻게? 15로, 3, 5, 15로 딱 맞춰줄 생각이야. 3, 5, 15로 맞춰버릴 생각이에요. 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여기 3에다 몇 배를 한 거지? 5배를 한 거네. 그치? 그렇다면 여기다 5배 했으니 여기다도 어떻게 해야 돼? 5배 해야지. 그치? 5배 해서 뭐가 됩니까? 2, 5, 10이 되겠지. 그치? 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다가 5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로 변신했어. 그럼 여기다가 또 5배를 해서 10으로 변신시켜야지. 그치? 그 다음에는 뭐지? 그 다음에는, 음, 여기에다 3배를 했잖아, 3배를. 5에다 3배를 했잖아. 이제 3배를 해서 15가 됐잖아. 그렇다면 여기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3배를 해줘야지, 3배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6,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여기 지워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치? 자, 뭐가 있어서? B라고 하는 공통된 양이 있어서 15로 딱 잡고 나머지 AC를 기준에 맞춰서 B를 기준으로 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0대 15대 6이라고 하는 간단한 B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네요. 7명 중에서 3명 뽑기. 7명 중에서 3명 뽑기. 그런데 그냥 대표를 뽑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셋을 뽑을 때하고는 달라.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거는 뭐야? 서로 순서 바꿔버리면 다른 방법이 되잖아. A가 회장했다가 B가 회장하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냥 대표 세명은 그냥 A, B, C를 뽑나, B, C, A를 뽑나, C, B, A를 뽑나 다 똑같은 거야.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치? 그것만 잘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연습한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치? 자, 3명 뽑을 거야. 몇 명 중에 몇 명? 7명 중에 3명 뽑기, 3명 뽑기, 3명 뽑기. 한 명 뽑아요. 2명 뽑아요. 3명 뽑아요. 자, 한 명을 뽑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생겨. 그렇지. 7명이니까 7가지 경우가 생겨. 그렇지. 7가지 경우가 생길 거 아니니. 그렇지? A가 뽑힐 수도 있고, B가 뽑힐 수도 있고, C가 뽑힐 수도 있고, D가 뽑힐 수도 있고, E, F, 누구라도 처음 사람이 될 수 있지. 그치? 자, A, B, C, D, E, F, G도 있어, G도. G 꽉 차게 그려야겠네. 그치? 이렇게 7사람 누구라도 좋아. 그치? 누구라도 첫 번째 사람으로 뽑힐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니까 6가지가 뻗어나갈 게 틀림없습니다. 그쵸? 어. A가 뽑히고 나니 A랑 짝이 돼서 또 뽑히는 친구가 A 빼고 나머지 몇 명 중에서
그치? 6명 중에서. 6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겠지. 그치? 그래서, A 빼고 B, C, D, E, F, G 중에 누구라도 뽑혀. 그치? 그래서 6가지가 짝짝짝 뻗어나갔어. 자, 그 다음에는 2명을 뽑았으니까, 2명 뽑았으니까, 이제 4명 중에, 아이고,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지. 그치? 그래서 5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5가지 경우가. 그러면 무슨 얘기랑 같아요? 여기에 지금 A 뽑고, A 뽑고, A 뽑고, B 뽑고, 그 다음에 뭐라고? C가 올 수도 있고요. 그치? D가 올 수도 있고요. E, F, G,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5가지 중, 5명 중에 한 명 올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3명을 뽑는 방법이 7 곱하기 6 곱하기 5라는 걸 알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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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C를 뽑나 A, C, B를 뽑나 똑같아요. 3명이 줄 서는 방법 몇 가지지? 똑같은 3명이 줄 서는 방법 몇 가지지? 우리 이거 했잖아, 그치? 3명이 줄 서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세트가 6세트가 생겨서 3, 2, 1 곱해서 3명이 줄 서는 방법으로 나눠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들 곱하니까 6인데 그럼 한꺼번에 6일은 6, 6일은 6, 짠 해서 7호, 35, 35까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해서 잘 할 거라고 믿어요. 혹시 뭐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지난주 걸 한번 또 보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뭐예요? 7명 중에 3명이 아니고 4명 뽑기입니다. 방법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1명, 2명, 3명, 4명 뽑겠다는 거예요. 몇 명 중에서요? 7명 중에서요. 그럼 맨 처음 대표는 7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A거나 B거나 C거나 D거나 E거나 F거나 G거나. 그치? 그 중에 한 명이 딱 뽑혔어.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야? 6명 남았지. 그러면 6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자, 1번 대표, 2번 대표 뽑았습니다. 그러면 3번 대표 5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4번 대표 한 사람이 또 뽑혀 나갔으니까 4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쵸? 이 정도로 경우의 수가 생겼어. 엄청 크겠다, 계산하면. 그치? 그런데 4명이 대표야. 그냥 대표. 그래서 4명이 줄 서는 방법이 몇 가지지? 똑같은 4명이 4, 3, 2, 1 만큼 4명이서 서로 줄 서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이만큼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1만큼. 근데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나눠주는 거지. 똑같은 경우가 이만큼 생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약분해야겠지요. 약분하고 싶어요. 4, 4, 4, 4. 미리 없애고요. 그렇죠? 2, 3은 6, 6, 6, 6. 6일은 6으로 약분해버리죠. 그랬더니 7호, 35, 35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또 나오나? 또 나오나? 어머나, 또 나왔다. 8명 중에 4명 뽑으라는데? 4명. 8명 중에 4명. 7명 중에 3명 뽑아봤지? 7명 중에 4명 뽑아봤지? 이제 8명 중에서 4명. 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쵸? 네. 어떻게 하는 거야? 8명이잖아. 그 중에 4명 뽑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아. 이제 8명 중이니까 8가지. 한 명 뽑고 나면 7가지. 또 한 명 뽑고 나면 6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6가지. 또 한 명 뽑고 나면 5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5가지. 그래서 몽땅 요만큼이 되는데 4명 뽑은 아이들이 어때요? 대표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어. A, B, C, D를 뽑나? B, C, D, A를 뽑나? 그죠? 네. A, C, D, A, B를 뽑나? 똑같다고요. 4명이 줄 서는 방법. 4, 3, 2, 1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뭐 하자고.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분해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수를 이렇게 분해해 놓으면 보여요 다. 그쵸? 뭘로 약분될지 약분합시다. 이렇게 쉽게 해놓고 합시다. 또 곱해서 나누지 말고. 자, 8하고 2를
먼저 나눌게요. 4, 2, 8. 8. 그쵸? 3은 6이 있으니까 3에는 3, 3이 6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7호 35 그것의 2배 35의 2배는 70까지네. 이야 맞네. 8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의 수가 70까지가 되는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또 풀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착착착 풀 수 있을 실력이 되었을 것 같고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딱 보니 뭐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그 도형이 부채꼴인 거야. 그치? 그리고 원 두 개가 겹쳐 있어. 여기 교점에서 겹쳐 있어요. 그쵸? 여기 이 점에서 겹쳐 있는데 원의 중심에 또 겹쳐 있어요. 좋네요. 그쵸? 이야, 우리는 이 문제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어, 지금. 반지름 얼마? 12cm. 그리고 또 다른 단서가 눈에 보여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될 거다? 반지름이 될 거다. 또 원주 위에 지금 교점에서 여기 원의 중심에 연결하면 얘도 반지름일 거다. 또 원의 중심에서 원주 위에 한 점에 연결하면 얘도 반지름이다. 그럼 반지름이 되게 12cm가 여기저기 보여요. 그쵸?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봤더니 또 다른 세상이 보이네. 뭐지? 이 길이 같다고?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이 길이 같다고?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각을 알 수 있겠다. 여기 각은 몇 도? 60도, 60도 합해서 120도. 자, 부채꼴이야. 부채꼴인데 반지름 알지? 중심각 알지? 그러면 뭐 이제 이것의 뭐를 넓이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120도니까 360도 중에서 120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얼마? 3분의 1쪽에 해당되는 거네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네. 그치? 12 곱하기 12,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온주율을 3.14로 하라 했으니 3.14 하고 3분의 1이요. 이렇게. 그치? 좋아. 그러면 3, 4, 12 이렇게 약분도 해볼까요? 네, 해보죠.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3.14에 4배하는 건 쉬우니까 12.56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배 한번 해볼까요? 분배 12 곱하기 12 19단을 우리가 잘하니까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2 곱하기 0.56 해볼까요? 음.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144 해놓고 56의 12배네요. 그쵸? 소수점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좀 이따 찍으면 되고, 그러면 56의 10배, 560, 56의 2배, 얼마지? 112. 맞죠? 그랬더니 672. 얘는 0.56이었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두 자리 만들어서 6.7이네요. 그쵸? 6.7. 몽땅 더해서 얼만가? 150.7이에요. 그렇지? 이 부채꼴의 넓이 등장했네요. 나왔네요. 그쵸? 예, 이 부채꼴은 150.7이었습니다. 반지름이 12cm고 중심각이 120도인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네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입체도형이라고 했는데 쫙 펼쳐져 있네. 이 쫙 펼쳐져 있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전개도라고 하죠. 전개도. 펼쳐져 있는 이런 전개도. 도형을 쫙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 식을 쫙 펼치면 전개식.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입체도형을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접어야겠네? 오려서 접어. 자, 눈으로 접어봐요. 이미지를 만들어봐요. 어떤 모양이 생길 것 같은지. 자,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자, 이런 모양이, 윗부분이 지금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가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마주보고 있네요. 기둥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면은 직사각형이네요. 그러니까 옆면을 직사각형으로 갖고 있고, 물론 얘는 공면이겠죠. 그렇죠? 네. 갖고 있고, 아, 이렇게 생긴 뒷면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봐요? 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뭔가 지우개 케이스처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겠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4cm만큼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이런 모양 나오겠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여기는 반원 아니에요? 반원? 그쵸? 네, 반원. 자, 이렇게 짠, 이게 반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곡면이 있어. 자, 이렇게 생기네. 그러면, 밑넓이가 똑같아. 이 똑같은 밑넓이, 기둥이니까요. 기둥 모양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되겠습니다. 그쵸?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이 도형의 부피가 나와요. 그쵸? 밑넓이의 높이를 곱해 보겠습니다. 밑넓이. 자, 어떻게 하지? 여기가 지금 얼마니? 여기가 10cm고요. 그쵸? 10cm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cm예요. 정사각형이다. 그치?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5cm예요. 이렇게. 반지름 5cm. 그치? 높이는 4cm예요. 아, 필요한 조건들은 다 찾아놨네요. 그쵸? 그렇다면 밑넓이는 뭐예요?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사각형에다가 5 곱하기 원조율 3.14인데 180도잖아. 반토막. 2분의 1 이렇게 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밑넓이에요. 밑넓이 나왔고요. 높이는 4예요. 그쵸? 높이 4. 높이 4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하지? 계산을 쉽게 하고 싶은데, 3.14까지 있고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려고 짠, 둘러봐야지. 한 3초? 5초? 보자고요. 봤나요? 선생님은 발견된 게 있어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이 두 개야. 이게 두 묶음이야. 그리고 거기다 4를 곱하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려고. 이렇게 4배하고 4배에서 더해주면 좀 나을 것 같은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 10 곱하기 10이 100이잖아. 100에 4배니까 400이야. 400 했고요. 사각기둥 모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반원을 빗넓이로 하는 5 곱하기 5 곱하기 3.1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게 보였거든요. 25잖아. 25 곱하기 3.14 곱하기 2분의 1. 거기다 곱하기 4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25 곱하기 4가 내 눈에 보였어. 얼마야? 100이잖아, 100. 100이네. 그러면 3.14에 100을 곱하니까 314네. 그리고 314의 반이네. 이러니까 얼마나 쉬워졌어. 그치? 314의 반이니까 얼마? 요것만큼만 계산하면 25랑 4를 곱해서 100이 됐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 그러면 얘를 먼저 할까? 3.14의 반은 1.57이잖아. 그것의 100배잖아. 어머, 157인데? 이렇게. 너무 쉽지?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고. 그치? 그래서 557 이렇게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산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자고 했지. 조금만 생각하니까 좋은 방법이 생겼잖아. 그치? 557이네. 그치? 557. 이렇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10문제씩 공부를 해서 실력을 쑥쑥 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자, 계산 문제를 풀 때도, 계산 문제를 계산할 때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풀어보세요. 좋은 방법이 생각이 자꾸 날 거예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수고했어요.